얘들아, 자, 선생님은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통합과학에서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눈앞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이제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물질 자체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건가요? 물질을 분해하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좀 더 쪼개게 되면 원자핵과 전자, 이거 좀 더 쪼개면은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거 좀 더 쪼개면 쿼크가 된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쪼개 갈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하나하나 이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기본 입자죠. 자, 여러분들 이제 기본 입자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 입자. 자, 글씨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기본 입자. 자, 기본 입자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와 그 다음에 쿼크라는 거. 자, 전자와 쿼크가 기본 입자가 됩니다. 둘 다 쿼크, 이렇게. 전자와 쿼크를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원자라고 정의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원자가 정의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원자는 초반에는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더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자를 좀 더 쪼개서 원자핵과 전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좀 더 쪼개서 이제 쿼크라는 것까지 밝히게 된 겁니다. 즉 한마디로 기본 입자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비로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 물질 아닙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입자 정의가 이젠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입니다. 더 굉장히 작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사실 더 이상 말할 건 없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또 기본 입자 중에서 쿼크라는 게 있어서 쿼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들어갈 건데 한번 지켜볼게요. 자, 여러분들 양성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성자 보이죠? 자, 쿼크가 3마리, 무조건 2마리 아닙니다. 3마리. 3마리가 뭉쳐서 양성자를 만들 수도 있고 중성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쿼크는 딱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쿼크 종류는요, 업 쿼크, 그 다음에 다운 쿼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1개, 이렇게 3개가 만나면 업 쿼크가 2개라는 거는 양성자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개념이라니까. 자, 중성자는요, 업 쿼크 1, 다운 쿼크 2개, 이렇게 만나서 3개가 쿼크가 만나면 중성자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쿼크가 3개가 뭉치면 양성자를 만들 수 있거나 중성자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심플하죠? 자, 다음은요, 이런 기본 입자 3개가, 쿼크가 3개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죠. 양성자와 중성자. 자, 양성자는 이제 뭐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잖아요.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자가 붙었다는 거는 플러스 1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성자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뭉치면 뭐가 되냐면 원자핵을 만든다. 자, 뭉치면 뭐가 된다? 원자핵이 됩니다. 뭉치면 원자핵이 만든다.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뭘 배워야 되냐면 원자핵을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이 원자핵이 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냐? 별거 없어요.
양성자 몇 개와 중성자 몇 개가 뭉치면 원자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원자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이 원자가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플러스 3인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양성자가 2개를 갖고 있으면 플러스 2, 양성자가 3개를 갖고 있으면 플러스 3, 양성자가 4개를 갖고 있으면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라는 걸 배웠잖아. 주기율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교이나, 염화, 칼카,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 뭐 비키니 뭐 이러면서 외우기도 했고. 자, 그 순서가 뭐냐면 원자핵이 다 있잖아. 원자니까 원자핵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원자 번호라는 그 순서에 맞춰서 양성자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헬이라는 말은 수소가 1번, 헬륨이 2번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데 원자 번호가 수소는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헬륨은 원자 번호가 두 번째니까 당연히 양성자가 2개, 수헬, 리튬.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다. 중성자는 참고로 몇 개인지는 몰라요. 중성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다. 중성자를 외우지는 않습니다. 중성자는 이제 개수마다 다 달라요. 원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성자는 개수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 원자핵은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플러스 몇 간지가 나온다.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플러스 3인지를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얘네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양전하를 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양전하를 띠냐? 계속 얘기하지만 원자핵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누가 있다? 양성자가 존재하잖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핵에 누가 추가가 되냐면 전자가 띵 하고 빙글빙글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원자핵이 플러스 3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원자핵이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참고로 마이너스 1이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가 2개면 마이너스 2고 전자가 3개면 마이너스 3이고 전자가 4개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그러면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3개가 있으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서 외웠던 그런 원자들, 걔네들은 다 중성원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성원자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양성자가 3개가 있어서 원자핵의 원자량이 플러스 3이라면 전자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로 인해서 전하량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제로가 되죠. 이게 중성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뭐로 할까요? 붕소 갈까? 붕소? 붕소. 붕소는 원자 번호가 수, 헬, 리베, 붕. 5번이네. 아, 양성자가 5개 있겠구나. 5개. 그래서 플러스 5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주기율표에서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주기율표라면 중성 원자라서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된다? 5개 있어서 제로가 되는 중성 원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다?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이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고 심지어 전자 수도 똑같다. 이 세 가지 패턴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달라지면은 뭐가 되냐면 이온이 될 수도 있고 동위원소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동위원소는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자 개수가 달라지면 플러스 2가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음이온들, 양이온들, 이온들이 된다라는 거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기적으로 대부분은 중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뭘 볼 거냐면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뭐 컵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냐, 어떤 경우에 대해서 만들어지냐, 이걸 지금 배우는 거다. 조금 여기서는 연도를 좀 외우셔야 되고요. 어떤 순서로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를 전부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빅뱅이 한 점에서 터진 거 아시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빅뱅 한 점에서 폭발이 꽝 터진 거다. 자, 제가 앞강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 점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공간이 확장되죠. 그러니까 이 넓이, 이 공간 자체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커지고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공간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빅뱅이 터지기 바로 직후. 빅뱅이 언제? 터지기 바로 직후쯤 되게 되면은 그때 온도가 진짜 높아요. 엄청나게. 뜨겁겠죠. 폭발인데. 그때는 굉장히 높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온도가 뚝 떨어지죠. 왜? 공간이 확장되기 시작할 때는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자, 모든 물질은요, 모든 입자는 온도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이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지네들끼리 뭉치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람끼리 추우면 어때요? 뭐 남녀 커플이 있는데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 서로 끌어안고 뭐 걷거나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따뜻하니까 똑같다.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뭉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냐면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 온도가 떨어져야 물질이 뭉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거랑 뭉쳐서 더 큰 물질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질은 계속 뭉치고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빅뱅이 빵 터지기 직후에는 굉장히 뜨거웠다.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게 몇 억 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입니다. 이런 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빅뱅은요, 지금으로부터 언제 전? 138억 년. 야, 진짜 멀다. 엄청나죠? 이때서부터 이제 우주 탄생이 시작한 거죠. 자, 폭발했다. 이때 직후에는 어떻다? 온도가 너무 높다. 고온. 빅뱅이 터진 직후에는 고온이 엄청나게 이제 고온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때는 입자 NO, 입자 X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 그 시점입니다. 기본 입자가 생성됐다. 자, 이때는 왜 생성됐냐, 이걸 자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빅뱅이 터지고 이제 부피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 거다. 자, 부피가 증가를 하면서 온도가 뚝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거다. 이때부터 기본 입자인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자 쿼크가 만들어졌죠? 전자 쿼크.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도는 지금 계속 떨어져요. 이때에서도 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작은 물질들, 기본 입자들끼리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쿼크들끼리 뭉치기 시작하니까 쿼크 3개가 뭉치면 뭐가 된다? 양성자 혹은 중성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시점, 맞죠?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쿼크가 3개가 만나게 된 거죠. 꼭 기억하세요. 쿼크 3개가 만들어가지고 양성자 혹은 중성자를 만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초반에는 이렇게 쿼크가 만나서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를 만들었는데 가장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개수가 똑같았어요. 완벽하게 1대1이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이었다?
1대 1이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로 똑같은 이제 개수로 존재를 했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다. 양성자도 중성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바뀌는 게 좀 더 많아진 거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게 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많아졌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좀 더 많아진 거예요. 몇 개인지는 몰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뒤에 좀 외우거나 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가지고 양성자가 중성자 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수소 있죠. 수소. 수소라는 원자에서 원자 핵은요. 중성자가 없어요. 자, 수소는 절대 중성자가 없습니다. 알겠죠?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럼 양성자가 몇 개예요? 1. 즉,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 수소 원자핵은요, 중성자 있다, 없다? 없어요. 중성자 없다. 그럼 얘는 양성자 한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아시겠죠?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쨌든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얘네가 이제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온도는 떨어지니까 더 뭉쳐야지. 얘네가 뭉치면 뭐가 된다? 원자 핵이 된다. 그래서 다음은요. 원자핵의 형성입니다. 원자핵의 형성입니다. 자, 원자핵의 형성일 때는 중요한 게 있다. 시간, 타임. 빅뱅 후 몇 분이냐면 3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3분 때는 어떻게 된 거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자, 엄청 중요합니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헬륨 원자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탱이로 이제 뭉쳐서 된 건데, 자, 헬륨은요, 헬, 몇 번입니까?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즉, 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요, 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성자가 없는 수소랑 다르게 얘는 중성자가 똑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헬륨 원자핵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뒤에서 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수소 원자핵도 방금 만들었잖아요. 양성자 한 개 자체로 수소 원자핵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도 만들었다. 그럼 각각을 만들겠죠. 수소 원자핵도 만들고 헬륨 원자핵도 만들고 각각 만들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질량비가 존재하죠.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하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요. 몇 대 몇이냐면 3대 1이다. 이거 암기하세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 그러니까 암기할 게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자체니까 양성자가 결합했다는 거는 수소 원자핵이 결합한 거랑 같은 이치가 되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되려면 이런 수소 원자핵이 뭉쳐져야지 이제 헬륨이 되고 헬륨이 뭉치면 리튬이 되고 리튬이 뭉치면은 수헬 리베니까 베릴륨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는 순서대로 맞춰서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요, 이 3분, 빅뱅 후 3분이라는 걸 어떻게 외우냐면, 헬륨은 3분 카레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외웠다. 조금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헬륨은 3분 카레를 좋아한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 수 있겠지만, 꼭 기억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걸 줄일 거니까 필기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전자가
띵 붙어가지고 윙 돌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원자라는 녀석을 만들어야죠. 원자. 자, 원자는요, 헬륨 원자핵 같이 이런 원자 핵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변의 전자들, 기본 입자 중에 커크는 이렇게 뭉태기로 가지만 전자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면 전자는 원자핵에 붙여서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원자도 시간이 중요하다.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전에는 원자가 생성이 됐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우주의 온도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3000 켈빈. 3000 켈빈 온도. 요 정도 온도가 되었다. 3000 켈빈도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생각보다. 3000 켈빈 엄청 높아요. 이것도. 아시겠죠?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사실 뭐 딱히 없어요. 알겠죠? 자,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할 거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가 생성됐을 당시 온도가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이 되어 있을 때 혹은 시기로 본다면 빅뱅 후 38만 년 전 이때가 우주 배경 복사가 탄생한 시점이다. 이거는 뒤쪽에서 외울 겁니다.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입니다. 개수비 아니다. 질량비, 질량, 개수 아니다. 질량비가 3대1.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빅뱅 우주론이 무조건 맞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를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림이냐면 한번 살펴보시죠. 뭐 별거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원자는요, 양성자 한 개만으로도 수소 원자핵을 만들 수 있다. 중성자 없다. 지금 보이시죠? 원자핵 자체 양성자 딱 한 개밖에 없죠. 근데 헬륨은요, 양성자 2개 필요하고 중성자 2개 필요해요. 그래야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여기서는 딱히 다를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원자 생성 이전과 원자 생성 이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개념이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전자는요, 거울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전자는 거울이에요. 자, 거울은 어떤 역할이죠? 빛을 반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자도 거울 역할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어떤 역할이냐면 빛을 반사할 수 있다.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 입자 중에 전자가 아직 원자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속되어 있다고 말해야 되나? 원자에게 결속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막 지금 여기저기 중구난방 막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서 작용을 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빛이 지나가다가 원자핵에도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해서도 반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그림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저 시리아가 저거 반응하네. 자,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입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빛을 반사시킨다. 그러면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서 계속 이게 갇혀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사가 계속 되니까. 이렇게 반사가 계속 되겠죠. 물론 쌤 운이 좋으면 나갈 수 있죠. 물론 나갈 수 있지만 거기서도 되게 많아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주변에 퍼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떠한 영역에 갇혀있다. 이걸 빛이 갇혀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써있나요? 빛은요, 전자 원자핵의 방해를 받아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반사시켜서 가운데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결속되어 있다. 주변으로 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떨까? 빛이 퍼져야 조금 우리가 밝다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갇혀 있으니까 밝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투명하다. 자, 투명하다와 불투명하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투명하다. 빛이 펴지지 못해서 어두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자가 이젠 누구랑 만난다? 원자핵과 결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속을 해서 헬륨 원자도 만들고 수소 원자도 만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결속이 된 거다. 원자 안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주변에 거울들이 퍼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빛이 거울이 없다. 우리 이제 주변으로 이게 직진으로 퍼져나갈까? 이렇게 해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 퍼져나간 거를 우리는 우주가 투명해졌다, 우주가 밝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빛을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주 배경 복사다. 그래서 쌤이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다? 언제 만들어졌다? 38만 년. 38만 년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원자가 형성되었잖아. 전자를 원자핵이 딱 잡아줬잖아. 그러니까 반사될 수 있는 어떤 전자들이 없을 테니까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갔잖아.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을 때 시점과 원자가 생성됐을 때 시점은 당연히 똑같다. 그래서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원리만 생각하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지금 앞에 보이시죠?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자, 쿼크는요 기본 입자에 해당된다. 맞죠? 물론 전자도 있겠지만. 자, 중성자는 3개 쿼크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 물론 양성자도 마찬가지다. 자, 양성자, 원자, 핵은요 모두 양전을 띈다. 맞죠? 자, 원자에게는 양성자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갖고요. 당연히 양성자는 플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전을 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볼까요? 양성자는요 2개 쿼크와 1개 전자로 이루어진다. 무슨 소리야? 쿼크가 3개로 이루어졌다는데 웬 전자가 나와? 전자는요 몇 개가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전자는 원자를 이루는 구성이라고 말해야지 양성자를 이룬다고 말하면 안 되지. 당연히 4번이죠. 자, 5번이 왜 맞았는지 볼까요? 원자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구조다. 맞잖아. 쌤이 원자핵이 가운데 있다 그랬고 전자가 주변에 이렇게 도는 표시를 아까 이렇게 행동으로 보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다. 알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었어. 아까 그림 봤죠? 우주에서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요? 이렇게 물어봤다. 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온도가 떨어졌을 때예요. 높을 때 아닙니다. 절대로 온도가 높았을 때는 입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기본 입자가 만들어질 때부터는 온도가 점점 낮아졌다. 그럼 가장 높은 건 누구다? 당연히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온도가 제일 높겠지. 그렇기 때문에 쿼크 혹은 전자, 양성자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는 온도가 좀 더 낮아졌을 때죠.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가면 돼요. 순서대로. 자, 쿼크나 전자가 만들어졌고, 맞죠? 쿼크가 뭉쳐서 이제 뭐가 됐다? 양성자나 중성자 만들었죠? 원자핵을 만든 거는 너무 이른 상황이죠. 양성자를 만들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업쿼크와 다운쿼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근데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서 뭐 그거에 대해서 몰라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쿼크가 지금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3개씩 뭉태기로 돼서 둘 중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인데 누가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모른다. 맞잖아. 뭐 파란 색깔이 어컨컨지 아니면은 뭐 흰 색깔이 어컨컨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기억!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생성되었다. 맞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3개가 뭉쳐서 됐었고요. 자, 니은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다. 맞죠? 얘네들이 뭉치면 원자핵을 만들고요. 디귿! 전자보다 먼저 생성됐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전자가 짱이지. 기본 입자인데. 그러니까 디귿이 틀려서 정답은 쉽게 3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분 딱 하는 순간 선생님 뭐라 했지? 헬륨 원자핵은 3분 카레를 좋아한다. 헬륨 원자 핵입니다. 원자 아니다. 원자 핵, 원자 아니야.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한 순간. 그게 3분 카레.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오, 맞죠? 자, 이게 가끔씩 낚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원래 원자핵이라고 말해야 돼요. 원자가 아닙니다. 원자핵이에요. 핵.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했을 때를 가,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때를 나. 오, 3분 카레. 아시겠죠? 볼까요? 기억. 자, 가에서 나의 변화는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난다. 오, 틀린 말은 아니지. 물질이 뭉쳐져야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추워서 뭉쳐지는 거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볼게요. 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되었다. 벌써 웃음 나오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와 중성자가 2개가 만나야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디귿 볼게요. 자, 나에서 수소 원자핵의 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아니야. 질량비. 이것도 구분해줘야 된다. 질량비는 3대1이지 무슨 12대1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밖에 되지 않겠네요. 자,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가가 있어요.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럼 얘는 원자가 하나 있다는,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즉, 원자 번호가 몇 번? 1번. 1번은 뭐예요? 주기율표 할 때 첫 번째 누구 말합니까? 수소. 아, 얘 수소구나.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걸 알고 있어야죠. 수소 원자 핵에는 양성자 1개밖에 없어요. 중성자 없다. 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나. 전자가 2개 있는 거 보이나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똑같이 2개 있다는 얘기다. 2개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원자 번호가 몇 번? 2번. 2번이죠. 그러면 주기율표로 말할 때 2번째 누구다? 헬륨이다. 아, 얘 헬륨이구나. 그럼 끝났죠? 자, 가의 원자핵은요, 양성자가 1이다. 양성자 수가 1이다. 1개밖에 없다. 오? 맞지 않나?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다. 중성자 없습니다. 니은 볼게요. 나의 원자핵은요,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양성자가 2개, 중성자 2개라니까. 헬륨 원자핵은. 그래서 니은 틀리고 기억이 맞으니까 당연히 1번밖에 안 되는데 디귿도 한번 볼게요. 자, 원자의 질량은요, 가의 약 2배다. 자, 이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질량을 재려면 구성입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번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자는요, 너무 작아. 질량이 진짜 상상도 못하려 작아요. 그래서 전자는 사실 뭐 몇 개든 간에 상관없이 질량으로 치지 않는다. 그럼 누굴 질량으로 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질량으로 쳐요. 우린 나중에 이걸 화학에서 뭘 배우냐면 질량수라는 걸 배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면 그냥 질량이 4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약이라고 나온 거다. 자, 수소는요, 양성자 고작 1개밖에 없어서 얘는 1이라고 말할게요. 근데 나 같은 경우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있으니 토탈 몇 개? 4개잖아. 맞죠? 그러니까 양 몇 배다? 4배라고 말해야지. 무슨 2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꼭 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꼭 너무나도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